난카이 대지진은 이렇게 땅만 왔다 갔다 하게 흔들리게 합니까? 아니면 쓰나미 같이 정말 지난번에도 해일 때문에 사실 일본도 피해가 그렇습니다. 컸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 쓰나미와 같은 해일이 또 예상이 됩니까? 이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요. 이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도 지진의 발생 깊이는 30km 지하입니다. 예. 하지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쪼갠 면적을 보면 지하로 한 300km를 쪼개요. 지표까지 30km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쪼개고 예. 그 아래로 한 270여 km를 더 쪼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단층면이 서로 비껴 지나가는 운동, 수직으로 비껴 지나가는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만 30m가 서로 비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30m가 한꺼번에 들쳐 올려진 거죠. 예.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때 30m 정도 되는 바닷물이 갑자기 들려서 쭉 퍼져 나간 거거든요. 그게 해안선에 도착해서 30m 정도 되는 지진 해일이 덮쳤던 건데 네. 마찬가지 일이 바로 난카이 해곡에서도 예상이 됩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더 큰 단층면이 쪼개게 될 거고 이 단층의 움직임 자체도 마찬가지로 크게 될 거예요. 예. 30m 이상 정도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진 해일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해안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다행히 이제 큐슈가 이 지진 해일을 막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진 해일이 큰 지진 해일 피해를 보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 하지만 일본 열도를 타고 돌아서 퍼져 나가는 지진 해일이 네. 우리나라 제주도나 남해안 일대에 도달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지진 해일 크기는 그렇게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 겁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일본 열도가 이제 1차적으로 예. 충분히 막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분명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수님 혹시 요즘에요 대한민국은 내진 설계가 그래도 충분히 됐으니까 조금 덜 우려가 되지만 뭐 부산 그래도 부산 등 남해안이 특히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지만 북한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서울 지나서 뭐 얼마 지나가지고 뭐 평양 뭐 이렇게 북한이 되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북한의 핵시설에서 핵 폐기물이 바다를 지나서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그게 방사능 오염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나올 정도의 상황인데 북한의 사실 핵시설은 저희가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인지 내진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대지진이 이 9.0 되는 대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한다면 북한의 그런 핵시설들이 과연 안전할 것인가라는 걸 그럼 담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한반도 중에서도 제일 북쪽에 있다 보니 예. 거리가 훨씬 더 멀게 돼서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영향은 아마 더 적어질 겁니다. 다만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난카이 해곡이나 동일본 대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보다는 북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에 의한 피해를 더 우려를 해야 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2년도에 발생한 규모 6.3 지진은 예. 평양 바로 남쪽 끝에서 발생한 지진이에요. 예. 이런 지진은 다시 그 자리에서 또 예상이 될 수 있는 지진들이거든요. 어허. 이런 지진이 바로 발생하게 된다면 평양 인근이나 바로 그보다 더 떨어진 지역이라도 지진동을 크게 일으킬 수 있고요. 예. 또 백두산 같은 경우도 활화산에 들어가고 있고 네네. 백두산 폭발이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게 되고요. 반대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백두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도 하고 예. 핵실험이 백두산 폭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도 하고 하면서 북한은 사실 복합적으로 여러 부분이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예. 다목적으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난카이 대지진의 직접적인 영향에서는 대한민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긴 하지만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그게 또 북한 자체 내에 있는 지진 에너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그 지진 에너지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게 또 백두산에 화산하고 또 상호작용을 또 봐야 할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핵시설과의 또 관계도 또 우리가 우려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계속 그렇게 체인 리액션처럼 엮어가자면 그렇게도 되는데요. 예. 사실 그 얘기보다는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하는 지진 때문에 한반도에 이동이 벌어지게 되면은 예. 한반도 지각의 약화가 벌어지고 시간이 훨씬 더 지났어야 발생할 지진이 시기를 앞당겨서 발생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지진들이 바로 평양 인근이나 북한 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지진이 백두산 활동을 가속화시키거나 혹은 북한에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예. 또 화산 활동을 가속화시키거나 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오.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른 자연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일본의 대지진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에도 때려 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상황. 일본 여행이나 출장은 가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저 역시도 예.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오늘 나도 이상하지 않는 지진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 안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은 오롯이 각 개인께서 본인이 하셔야 해야 되는데요. 되는군요. 네, 분명한 것은 위험한 요소는 분명히 있다. 다만 그 판단의 몫은 각자 이제 개인이 하시는 거고요. 오늘 안 난다, 난다를 단언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예. 각자 어떻게 행동하시라라고 권고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닐 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난카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영토는 늘어나게 되지만 그만큼 또 이게 유연함이 더 네. 강해지면서 지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그럼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 집이나 학교, 직장 이런 데서 필요한 장비나 뭐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사실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빨리 대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제 집 밖으로 빨리 나가는 게 필요한데요. 집보다 밖으로 나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인류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지진 피해가 이제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 지진 피해의 근본 원인이 가옥의 붕괴라든가 시설물의 붕괴, 그 다음에 화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로 인간이 피해를 보거든요. 예. 만약에 인간이 벌판에 살았으면은 지진이 아무리 일어나도 좀 어지럽고 머리만 좀 띵하고 하고 예. 말았을 텐데 건물이 무너지니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진이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당장 건물 밖으로 나가기 어렵다면은 일단은 출입문을 열어놓고요. 네. 가스불 정도 잠그는 일을 빨리 하고 네. 가옥 내에서 책상 밑에 숨는 게 최선입니다. 아. 그리고 건물의 흔들림이 멈추면 재빨리 계단을 통해서 집 밖으로 나가서 예. 공터, 이제 각 지자체별로 지진 대피 시설물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곳이 바로 학교 운동장들입니다. 거기 나가서 계시고, 거기 나가는 이유는 이미 지진 났는데 왜 나가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그 앞선 지진이 전진일 경우를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아. 더 큰 지진이 뒤따라올 걸 대비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건물이 크게 흔들려서 피로도가 커진 건물에 다시 본진이 발생을 해서 건물이 이어서 충격을 받게 되면은 예.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이 흔들릴 때는 일단은 시설물 안에 있더라도 재빨리 공터로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물건이나 이런 거는 뭐 꼭 필수적이거나 이런 게 그러면은 특별하게는 없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필수적인 게 없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외국에 나가셔서 일본에 우리가 여행 갔어요. 네, 네. 근데 지진이 확 났어. 네. 그러면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챙길 게 따로 없는데요. 예. 정 챙기셔야 되면 지갑과 여권을 챙기셔서 빨리 나가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지갑은 내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개인 신상과 관련한 건 다 빨리 챙겨야 되는군요. 네. 아니 근데 그것마저도 챙기지 말라고 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공고입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굳이 꼭 뭔가를 챙기셔야겠다고 예. 하면은 지갑과 여권 정도를 굳이 말씀드리고요. 야. 가벼운 몸으로 나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일본이 그럼 이런 대지진으로 인해서 진짜 침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 자체는 사실은 약간 소설에 가까운, 어쩌면 소설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판과 판이 충돌을 해서 다른 판이 이 일본 판을 물고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물고 들어가는 부분을 뚫어서 일본이 같이 딸려 들어가지 않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사실 좀 약간 과학적으로 굉장히 허구적인 얘기고, 일단 뚫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예. 실제로 우리가 일본 열도 동쪽 지역에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와 부딪히면서 물고 들어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예. 큰 지진 한번 발생할 때마다 물고 들어가는 애만 들어가고 일본 열도는 튕겨 올라가는 일들을 반복하게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일본 열도가 들어가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원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일들을 하면서 뒤틀림들이 지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가 사라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은 7월에 만약에 일본 대지진이 안 일어났다. 네. 그럼 8월에는 일본에 가시겠어요? 중요한 일이면 가야죠. 저희 이제 지진학자들은 학술회의 같은 것들이 꽤 있으니까요. 사실 저 역시도 오늘 날지 내일 날지 모르는 입장에서 중요한 학술회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판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위해서 예. 그곳에 간다던가 하는 일은, 제가 아마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일은 아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적인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이면은 가지만 나머지는 개인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니까요.
이게 경제적 그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네. 영향들이 커서 저희가 네. 쉽게 말하기가 좀 네. 쉽진 않은 상황이에요. 대한민국도 포항에서도 대지진이 발생했었고 울산에서도 지진이 있었고요. 그런데 내진 설계가 분명히 됐다고 하지만 원자력이 과연 괜찮을까? 요즘에 특히 그 AI 이 지금 데이터 센터 유치에 대한민국도 많이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핵발전소가 점점 많아질 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지진에는 더 취약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많은 이제 우려를 갖게 됐어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이 허무하게 이렇게 폭발하는 사고를 예. 겪으면서 이게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네. 대대적인 어떤 조사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에도 좀 더 안전한 수준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제 공론화도 있었거든요. 예. 그 즈음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 성능도 향상이 되게 되는데요. 원래는 0.2G, G는 중력 가속도 G인데 예.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의 20% 정도 흔들리는 땅 흔들림까지 견뎌라라는 것이 내진 성능입니다. 이거를 훨씬 더 강화해서 0.3G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원자력 내진 성능을 바꾸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 후로 지금 존재하는 원자력 발전소도 보강이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짓는 원자력 발전소도 0.3G까지 견딜 수 있도록 예. 돼 있기 때문에 음흠. 우리나라는 이제 훨씬 더 안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다행이네요. 네. 아,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으세요. 네. 지진의 과학. 네.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못 읽어봤어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필적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어떤 책이에요? 이 지진의 과학이라는 책은요.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 예, 이게 예. 무슨 책인데 지진에 대한 어떤 특성과 과학적인 내용들을 이제 담은 책인데요. 예.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이라던가 한반도의 어느 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지진이 났는지를 담고 있고요. 어허. 또 일본의 난카이 해곡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에 대한 특성이나 그간의 일본 열도에서 발생했던 지진들의 특성 그 외에 세계적으로 주목되는 지진들에 대해서 예. 담아놔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이 오늘 저한테 설명해 네. 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걸 보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사실. 아 그렇습니까? 예. 거의 뭐 지진 일타 강사 같으세요. 네. 지진학자라서 그런가 보네요. 아이, 학자분들은 사실 네.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너무 쉽게 이게 땅도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1000km 넘게 떨어진 것인데도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남해안에 있는 고층 건물들, 서울에 있는 고층 건물, 특히 건물과 건물 구름다리로 많이 연결돼 있는데 이런 데들도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구나. 집에서도 한번 우리 집은 괜찮을까? 한번 그건 어디 점검 받을 때는 없죠. 네, 아쉽게도 없는 상황인데요. 예. 근데 이제 건물 시설 및 준공 허가 같은 거 날 때 예. 내진 성능을 이제 반영했는지 여부를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준공 허가를 내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라든가 고층 건물들 같은 경우는 내진 성능 이미 통과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네. 다세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네. 그또 지은지도 한 30년 돼서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여유될 때 정부에서 좀 그렇죠. 안전 진단을 네. 해줬으면 좋겠네. 지자체 차원에서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그 사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지자체별로요. 예. 이런 재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 이 공무원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업무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방제 역할을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이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진 이런 네. 거 좀 점검해봐. 이게 난카이 대지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 교수님이 다음 스케줄이 있으셔서 보내드려야 돼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더워가지고. 오늘 난카이 대지진과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영향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굉장히 위기감도 느껴졌지만 또 아는 만큼 또 저희가 또 그만큼 잘 대비하면 되니까요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 시스템과학과 교수님과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